안녕하세요. 어머니를 닮아서 강한 30대 여자입니다. 불신과 오해는 무서울 정도의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작고 사소한 오해가 엉키고 엉켜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생겨난 작은 오해부터 서로를 믿고 대화로 풀면 되는데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잖아요. 애초에 오해를 풀 생각도 없는 사람은 그저 오해를 핑계로 화풀이할 상대를 찾고 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는 이성적인 대화는 포기하고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라 라고 손 털고 뒤도는 게 상책이죠. 저는 지방의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동네 사람들끼리 얼굴은 물론이고 서로 가족의 안부라든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걱정거리도 아름아름 다 알 정도로 긴밀하고 그만큼 좁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연도 그 작은 동네에서 찾게 됐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과거 사고로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랫동안 가장으로 일하셨는데요. 동네에서 작게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어요. 낮에는 학생들이 와서 줄임배를 채우는 분식집이기도 했고 밤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퇴근하고 모여서 술을 먹는 작은 회식 장소이기도 했죠. 그중 중학생이던 저도 기억을 하는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바로 근처 족발집 아주머니였어요. 종종 저는 어머니가 노점상을 접을 시간이 되면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정말 거의 매번 저희 어머니 노점상에서 술에 취해 계셨던 분이 그분이었어요. 항상 의아했거든요. 아니, 아주머니도 족발집을 하시고 거기도 술을 파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나오셔서 술을 드실까 하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감을 도와드리러 간 날 아주머니가 소주를 한 3병인가 혼자 마시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의아함이 풀릴 수 있었네요. 아유, 나는 우리 이모가 만들어준 이 매운 어묵탕 없으면 이제 소주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내가 집에서 혼자 해 먹으려고 했다가 어묵 한 봉지 다 버렸잖아. 아유, 이 맛을 낼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 어묵탕보다 더 맛난 안주가 우리 이모랑 수다 떠는 거야, 수다 떠는 거. 한번 어머니와 함께 집에 오면서 어쩌다 그 아주머니랑 친해진 거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랑 맞는 점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시긴 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장사 시작하시면서 손님들 대하는 것도 되게 애 먹으셨죠. 근데 그 족발집 아주머니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좀 좋게 말하면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거고 나쁘게 보면 좀 유난스러운 성격처럼 보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분이 성격적으로 접점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그냥 단골이니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 너무 시끄러워요. 내가 다른 손님들이 그 아줌마가 혼자 드라마 얘기하면서 버럭버럭 소리 지를 때 귀 막고 나가는 거 봤다니까. 아니 어쩌다가 그런 아줌마랑 친구를 먹은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 연희야. 안 그래도 그 성격 때문에 서럽게 산 사람이니까. 목소리 크고 사람이 좀 드세 보이긴 해도 속은 얼마나 여린데.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동년배였는데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에서는 그 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원래는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격이 너무 세고 말도 안 좋은 의미로 많으니 알게 모르게 무리해서 배척되면서 동네에서 외톨이가 되셨다고요. 그러다가 어머니 노점상에 한두 번 오셔서 말을 트게 됐는데 어머니가 소문으로만 듣던 성격과는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딱하기도 해서 계산하고 그 아주머니가 나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꼭 또 오세요. 다음에 오면 어묵탕에 소주 서비스 드릴게 라고 하셨대요. 근데 정말 매일 또 오고 계신 거죠. 어머니는 그냥 가벼운 마음에 하게 된 친절한 말을 덥석 잡아서 아예 단골이 된 아주머니를 보고
더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됐고 아예 친구가 되셔서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나가시는 동네 모임에도 데리고 나가셨대요. 처음에는 왜 저 여자를 데리고 왔냐고 뒷말도 듣긴 했지만 어머니가 동네에서는 평판도 좋으시고 친한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신임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던 그 아주머니도 다시 동네 아주머니들과 잘 지내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어머니와 아주머니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지만 그 아주머니가 제 시어머니까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도 못했네요. 아주머니께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딸은 저보다 나이가 1살이 적었고 아들은 저보다 2살이 많았었어요. 중학교까지는 같이 나와서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막 어머니들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가끔 가족들 다 모여서 고깃집 갈 때 얼굴 보는 정도? 대학 갈 나이 됐을 때는 더 서먹했고요.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쯤 백화점 브랜드 매장에 매니저로 취직을 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들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무슨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들었고요. 그러다가 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오랜만에 본가에 갔는데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 아들을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너 찬욱이 기억하지? 걔 회사 그만두고 요새 주류 납품업체에서 일하는데 저번에 얼굴 보니까 참 남자다워졌더라. 운동도 하는지 너무 건강해 보이고 올해 32이라는데 지금 만나는 아가씨도 없대. 족발집 이모랑 나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애들 30까지 만나는 사람 없으면 둘이 짝지어 주자고 술 마시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니들이 정말 30 넘어서까지 만나는 사람 없이 빌빌거릴 줄 누가 알았겠니? 너 정말 생각 없어? 엄마가 이모한테 물어서 번호라도 줄까? 제가 그때 3년 사귀었던 남자랑 헤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들끼리 친자매처럼 붙어 다니기도 했고 몇 년 동안 얼굴은 물론이고 연락도 안 한 어린 시절 동네 친구와 연애라니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상대방은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는데 글쎄 아주머니 아들인 거예요. 아주머니도 본인 아들에게 저희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셨는지 어머니께 안부 듣고 문자한다고 잘 지냈냐고 하는 내용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몇 년 만에 연락을 시작했고 저희는 한 가지 취미로 마음이 맞아서 가까워졌어요. 바로 야구였어요. 저랑 그 사람 둘 다 야구 팬이더라고요. 심지어 응원하는 팀도 같았고요. 아예 같이 직관도 다니면서 친해지다가 2년이 안 되게 연애까지 하게 됐네요. 근데 이 야구라는 접점만으로 가까워진 건 아니고요. 그저 과거의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 커서 만나니 감회도 뭔가 묘하게 새로웠고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남자답고 또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도 종종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별로 친하지도 않다가 이렇게 연인까지 됐냐고요. 인연이라는 게 정말 돌고 돌아도 만나게 되긴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연이 아니고 돌고 돌았으면 아예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라도 만났으면 안 되는 악연일 줄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 앞날을 알지 못한 채 남편과 저는 2년도 안 되는 만남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족발집 아주머니, 아니 시어머니는 저희가 연애를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내가 사실 우리 연희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던 그때부터 내 며느리로 점 찍었다니까. 조그만 게 매일 엄마 도와준다고 그 밤에 나와서 같이 가게 정리하는 거 보면 어찌나 야무지고 애가 착한지. 그때부터 내 마음에 우리 연희가 폭 들어왔지. 내가 용돈 지어줘도 애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고. 아유 요요 이쁜 거.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아직도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중학생으로 보였나 봐요. 가족들끼리 워낙 얼굴 알고 지내온 시간이 길고 그만큼 가까우니까 저와 남편의 결혼은 친구처럼 지내온 두 가족을 아예 가족으로 묶어버리는 경사 아닌 경사였죠.
동네에서는 엄마들끼리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자식들까지 아주 평생 붙여놨다고 했고요. 가정사는 거의 다 아는 친구였던 분들이 사돈지간이 된 것이기에 저와 남편의 결혼은 사소한 갈등 하나 없이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바로 딸을 낳았을 때도 어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께서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나서주시기도 했고요. 또 저희 결혼 전에는 어머니들끼리 친하시긴 했지만 아버지들끼리는 그렇게 두 분이서 따로 만날 정도로 친하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사고 나기 전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교육청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저희가 결혼하고 한 3년 후에 퇴직을 하셨고요. 뭐 하나 통하는 거 없는 분들이지만 사돈이 된 후에는 뭔가 달라지셨는지 종종 두 분이서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오신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두 분이서도 더 친해지시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또 저희 시어머니는 약간 성격처럼 호의도 굉장히 요란하게 베푸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대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걸 들으시고 친구분들을 다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끌고 오셔서 옆구리 찌르면서 뭐든 하나 사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좀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오해받기 쉬운 성격과 말투를 갖고 계신 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센 성격만큼 솔직하고 뒤끝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저와 남편 사이에 딸이 태어나고 또 그 후 4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고 또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건 정말 사소한 오해 때문이었고요. 처음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건 어머니가 매달 두세 번씩 나가는 동네 아주머니 모임에 안 나가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였어요. 거의 10년은 계속됐던 모임이라서 모임 날짜만 되면 어머니께 스케줄이 있다는 걸 자동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까먹고 어머니께 저녁에 애들을 봐주실 수 있냐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흔쾌히 알겠다고 집에 애들 데려다 놓으라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몇 분 뒤에 그날이 어머니 모임 날이었던 게 기억이 나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모임 안 나가도 된다고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번 달만 안 나가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그 다음 달도 안 나가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원래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하시긴 해서 피곤하신가 보다, 모임 나갈 기분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넘기긴 했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속 뭔가 들추기도 애매한 기분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집하고 본가가 있는 동네하고 차로 10분, 15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날도 애들 데리고 할머니 댁 가자 하고 나왔는데 딸이 가기 전에 과자 사서 가고 싶다고 해서 동네에서 좀 오래된 슈퍼에 들렀어요. 물론 그 집 주인 이모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씨 이모라고 부르는 아는 분이었고요. 그날도 김씨 이모가 나와 있으셨는데 뭔가 평소와는 다르신 겁니다. 평소에는 연이 왔냐고 애엄마 되더니 얼굴 보기 힘들다면서 너는 애엄마 돼도 그대로라고 호들갑을 떠셨을 뿐이 이상하게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어떠시냐, 잘 지내시냐, 그럼 시어머니는 잘 지내시냐고 두 분이 아직도 친하냐고 이런 것만 물으셨어요. 그냥 적당히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긴 했는데 좀 찝찝하더라고요. 일단 애들 먹을 과자를 사서 다시 어머니 댁에 가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는 애라서 이놈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서 받았는데 와,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누나, 지난 5월에 엄마랑 누나네 시어머니랑 엄마 가게에서 싸움 난 거 들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두 분이 왜 싸워? 경철이가 저번 달에 본가 올라갔다가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두 분이 엄마 가게에서
무슨 돈 문제로 싸워서 동네에 소문이 쫙 났었대. 난 엄마나 아버지한테 들은 게 없는데 누나는 그 일로 누구한테 들은 거 없어? 뭐 누나 시어머니한테라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경철이는 동생의 동네 친구인데 취업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몇 달 만에 본가에 왔는데 그때 부모님에게서 요새 동네에서 도는 소문에 대해 들었고 그 소문의 당사자가 바로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라는 겁니다.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억울한 단짝이 여기저기 소문이 돌 정도로 왜 싸움을 하셨겠냐고요. 저도 일단 동생처럼 들은 게 없으니 어머니 댁에 가는 길이니까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곧 본가에 도착을 했고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얘기에 한숨을 푹 쉬더니 선뜻 입을 열지 못하시다가 힘겹게 말을 하셨죠. 네 시어머니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것 같더라. 내가 8, 9개월 전에 네 시어머니한테 돈을 좀 빌려줬어. 700만 원. 딱 반년 쓰고 돌려준다는 걸 약속한 날짜가 돼도 안 주길래 뭐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기다렸지. 근데 몇 달 전에 얼굴이 뻘개져서 포장마차에 찾아온 거야. 어머니는 약속했던 날이 한참을 지나도 돈은커녕 연락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언질도 없이 찾아와서 좀 놀라셨다고 해요. 심지어 어머니가 하시는 포장마차에 들어오자마자 부들부들 떨면서 다짜고짜 버럭 성질을 내셨다는 겁니다. 아니 사돈,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요? 빌려간 돈을 급하게 받고 싶었으면 나한테 직접 말을 하든가. 왜 다른 인간들한테 가서 뭐가 자랑거리라고 그걸 촉새마냥 다 떠들고 다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모른 척하지 마셔. 내가 슈퍼 김씨한테 다 듣고 왔으니까. 뭐? 목소리만 큰 여편 내밀고 돈 빌려줬다가 떼먹히게 생겼다고? 말이면 다 한 줄 알아? 왜 당사자인 나한테는 말도 못하고 뒤에서 날 욕을 해, 욕을. 내가 무슨 욕을 했다고 해. 돈 주기로 약속한 날짜 지났어도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사돈한테도 연락 안 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한다고. 거생판 남한테 헛소리 하나 들었다고 생사람 잡지 말어. 나 사돈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 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어쩜 그리 깜쪽같이 연기를 잘해? 내가 아주 깜빡 속겠네. 어머니께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귀를 막았다고 해요. 아예 어머니께서 돈 문제로 시어머니 뒷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걸 기정사실로 믿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돈 빌려준 건 저도 물론이고 아버지에게도 비밀로 해서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괜한 누명을 써서 요새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고 아예 작정을 하고 같이 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에서 저희 어머니가 본인 뒷얘기를 신나게 하고 다녔다고 사람이 몇 년 동안 착한 척 하더니 사람 다시 봤다는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창피해서 모임도 못 나가셨던 거고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를 더 믿는 아주머니들도 계셨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 아시죠? 말 많고 목소리 큰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헛소문을 서동요 마냥 부르고 다닌 거고 저희 어머니는 마냥 당하고만 계셨던 거고요.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우라가 치밀고 어머니 얘기를 듣는데 일단 소문의 출처부터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바로 슈퍼 김씨 이모였습니다. 저는 김씨 이모를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근데 김씨 이모는 계속 아유 난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말이 와전이 돼서 라고 제대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서 제대로 말 안 하면 두 집안 절연할지도 모르는데 그거 상황 더 나빠진 다음에 책임지실 거냐고 제가 좀 무섭게 다그치긴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더군요. 아니 찬욱 엄마가 내 말을 오해했나 봐. 몇 달 전에 찬욱 엄마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빌려줬어. 아니 근데 그 돈이 연인의 엄마한테 반년 전에 빌렸던 돈 갚아야 한다고
급하다고 빌려달라고 했던 거거든. 나도 못 빌려주고 주변에서도 못 빌린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연희 네 엄마 보니까 아유 사람 얼굴에 근심이 가득 보이는데 아직도 돈 못 받았구나 싶었지. 7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찬욱 엄마한테 그 돈 빨리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했더니만 그걸 꼬아들었나? 내가 괜한 말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영 안 좋네. 네, 괜한 말 하신 거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 엄마께서는 시어머니랑 있던 돈 문제로 이모한테 말하신 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당연하지. 연인 이 엄마가 어디 남들한테 그런 말 할 사람이니? 이모, 이 말 끝까지 지켜주셔야 해요.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 모시고 와서 삼자 대면 시켜드려도 똑같이 말씀하셔야 한다고요. 이리도 허무할 수가. 진실은 언제나 당황스러울 만큼 간단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슈퍼 이모가 분명 말을 와전시킨 당사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일단 소문의 근거지에서 자백을 받아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해는 제가 풀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 상황을 몰랐을 때는 눈치 못 챘는데 저희 어머니와 틀어주신 후로 제 연락을 잘 안 받으셨던 거고 제가 오랜만에 댁에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도 떨떠름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풀어야 할 건 풀어야 하니까 찾아가서 그날 슈퍼 김씨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에 대해 설명을 했죠. 그 정도면 시어머니도 오해가 당연히 풀릴 줄 알았는데 가만히 팔짱을 끼고 제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제 복장을 폭발시켰어요. 너도 참 순진하다. 네 엄마 문제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엄마가 말 안 했으면 그 슈퍼집 옆에 내가 돈을 여지가 안 갚아서 네 엄마가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모가 그냥 짐작하신 거래요, 짐작. 어머님이 그 이모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참이 지나기도 해서 못 갚았구나 짐작해서 괜한 말 어머니께 하신 거라고요. 그 이모도 분명히 인정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돈 문제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다고. 됐다 됐어. 네가 네 엄마 편들고 싶어 하는 거 알겠는데 괜히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도 없어.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너도 며느리기 전에 네 엄마 딸이라 이거지. 잘 알아들었으니까 더 애쓰지 말고 가. 제가 소기의 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사람 귀에 정황 증거를 말하는 것뿐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이건 그냥 진실이 뭐든 믿지 않겠다 하고 귀를 닫은 거잖아요. 대체 뭐 때문에 몇십 년 된 친구의 말을 그리고 손주를 둘이나 낳은 며느리의 말을 안 믿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환장할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본인이 한 말처럼 제가 어머니 편만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마치 본인과 다른 편은 배척하려는 초등학생처럼 유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가 말하면서 창피하네요. 얼마나 유치하고 유치한 만큼 악독했냐면요. 처음에는 소소한 연락으로 사람 진을 빼셨어요. 그 사건 후로 문자도 다 무시하셨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받았는데 저를 괴롭히기 위한 전화였어요. 꼭 제가 퇴근할 때쯤 전화를 하셔서 지금 어디냐고 집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 집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 네가 지금 애 엄마 맞냐고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집이 아니냐고 아주 난리를 부리십니다. 고작 원래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30분 늦어졌다는 걸로 말이죠. 처음에는 진짜 할 일이 없나 보다 하고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어머님 아들이 돈 더 많이 벌어오면 저도 일 취미로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추가 업무를 해야 애 둘 잘 키울 정도의 수입이 나는데 어머님 아들한테 제발 분발하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끊었네요. 또 한 번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원래 가게도 있고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서 저희 집에는 잘 안 찾아오시거든요. 애들 봐주실 때 몇 번 빼고요. 근데 오셔서는 별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으셔서 제가 집안일 하는 걸 지켜보시더라고요. 식사하셨냐고
커피 드릴까요? 물어봐도 됐다고 제 할 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다용도실에 가서 빨래를 돌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제게 따지시는 겁니다. 너 설마 양말이랑 옷이랑 같이 빨았니? 네? 네, 맞는데요. 왜요? 너는 살림이 몇 년째인데 아직도 빨래 돌리는 법을 몰라. 양말이랑 속옷이랑 옷이랑 웃옷 그리고 수건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참나. 아니 뭐 그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빨래를 하는 집이 어디 있나요? 저는 색깔 있는 옷, 무채색 옷, 그리고 수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빠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제게 삿대질까지 하는 시어머니. 근데 웃긴 건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도 댁에서 그렇게 나눠서 빨래하지 않으시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색깔 구별도 안 했다가 검은 바지에서 빠진 물이 다른 빨래에까지 다 물들어서 빨랫감들이 전부 거무튀튀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도 그렇게 나눠서 안 하시잖아요.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래요.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저희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기 위해 억지 트집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초등학생이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어머니들을 모시고 다 같이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요. 근데 이 인간은 또 왜 이러죠? 그냥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빨리 사과하시면 되잖아. 뭐하러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왜 어머님한테 사과를 해? 애초에 우리 엄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돈 안 갖고 있다는 거 다른 아주머니한테 말한 건 사실이잖아. 당신까지 왜 이래? 우리 엄마는 나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아빠한테도 어머니한테 돈 빌려준 거 말 안 하신 분이야.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 얘기했다는 아줌마가 아니라고 말까지 했는데 왜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말을 못 믿어? 진짜 눈앞이 깜깜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남편은 이미 본인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거의 세뇌 수준 아닌가요? 이 문제로 남편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답답하게 싸움의 결론은 항상 왜 못 믿냐, 그걸 어떻게 믿냐 라는 불신의 늪에 빠질 뿐이었고요. 다 같이 대화를 하자고 해도 협조를 안 하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상황은 충분히 더 안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 주류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남편이 사고를 친 거예요. 운전하는 걸로 밥벌이하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를 하고 만 거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집으로 오던 남편은 본인이 취하지 않았다는 착각에 평소처럼 대리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일자리도 잃고 말았죠. 책임감 없이 어리석은 잘못을 한 남편이 원망스럽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다른 일을 찾아서 다시 시작을 하길 바랬어요. 근데 뭘 잘했다고 해고당하고 나서 무슨 휴가 생긴 사람처럼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직장을 술로 잃은 인간이 술은 더 마시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이대로 정말 일하는 흐름을 놓친다고 뭐라도 하라고 해서 겨우 일용직 사무실에 나가서 하루 이틀 띄엄띄엄 일하는가 싶더니 그것도 또 안 나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속 시끄러운데 정말 작정을 했나 봅니다. 아예 모자가 서로 어떻게든 제 숨통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선집 정은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네 시어머니가 이제 갈 때까지 갔대. 내가 무슨 남편이 다리 불구라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다는 헛소문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뭘 어쨌다고.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네요. 이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요. 뭘 오해를 했든 그건 본인 사정이고 저나 어머니는 어떻게든 해명을 했고 오해를 풀자고 했음에도 오히려 오해를 핑계로 저희 어머니를 신나게 괴롭히는 것 같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이러니 집에서 오후 3시까지 퍼질러 자다가 일어나 거실로 슬금슬금 나와서 먹을 거 찾는 남편도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덜컥 화를 냈어요. 당신 언제까지 일 안 구하고 놀 거야?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당신 백수로 6개월이나 있었어. 차라리 나 이 김에 전업이 될 거면 집안일이라도 좀 하든가. 왜 갑자기 시비야? 집에서 놀면 뭐 늦잠도 자면 안 되고 밥도 먹으면 안 돼? 누가 안 된대? 내 말은 그 늦잠을 벌써 몇 달 동안이나 자고 있었고 집에서 놀면 알아서 밥이라도 차려 먹으라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서로를 핥히는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불같은 싸움에 장작을 넘어서 기름을 붓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현관문 밖까지 저희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혀를 내두르며 등장을 했고 백수면 밥도 먹지 말래 라는 남편의 말에 눈에 불꽃을 튀기며 제게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일 없어서 집에 있는 애는 마음이 편하겠니? 너는 그렇게 네 남편 면박을 주고 싶어? 일이 없긴 왜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있는 건데. 어머님, 저희 애가 둘이에요. 이렇게 한 명 놀면서 허송세월 보낼 정도로 여유 없어요. 그리고 만일 한 명이 전업이 된다면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을 해야죠. 저 사람 그것도 안 해요, 집에서. 하겠지, 할 거야. 네가 그렇게 안수와 붙여도 찬욱이애는 알아서 다 하래라고. 너는 같이 몇 년을 살고서도 그렇게 네 남편을 못 믿니? 그게 가족이야? 그럼 어머님은 10여 년을 저희 어머니랑 친구셨으면서 다른 아줌마 말만 믿고 어머니 포장마차 찾아가서 깽판 놓으셨어요? 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어머님이 너무 당당한 얼굴로 믿음이니 가족이니 운운하셔서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남의 말만 믿고 진짜 가족 말 안 믿으면서 오히려 본인이 뒤에서 뒷말하고 다니는 건 어머님 아니셨어요? 야, 너 말 조심해. 우리 엄마가 무슨 뒷말을 해. 그건 장모님이. 너나 모르면 그 입 조심해. 요새는 저희 엄마가 다리 못 쓰는 아버지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난다는 헛소문 뿌리고 다니신다면서요? 그렇게 소문 만들면서 식당까지 운영하시려면 바쁘시겠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저는 어머님이랑 다르게 그 소문 출처도 말 안 바꾸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괜히 발뺌하지 마세요. 진짜 진실을 말하는 가족, 친구 의심하면서 본인 얼굴에 침 그만 뱉고 차라리 옆에 있는 아들 능력이나 좀 의심하세요. 뭐? 이 미친년이 어디서 함부로. 꼬박꼬박 맞는 말만 하는 제가 얄미웠던 건지 시어머니는 바로 손을 들어서 제 뺨을 정말 세게 올려붙였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맞았던 뺨이 얼얼한 것 같네요. 차마 시어머니를 똑같이 때릴 수 없는 저는 남의 딸을 때렸으니 당신도 당신 자식 맞는 거 보라는 의미로 남편 뺨을 때렸고 경악한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려는 걸 피해서 휴대폰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제가 향한 곳은 저희 어머니의 노점상이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울어버렸고 어머니는 대뜸 오자마자 우는 딸내미를 보시고 놀라서 꼼장어 볶던 나무 주걱 들고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우동이랑 소주 한 잔 들이키고 집에서 있었던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꼼장어 양념 소스보다 더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욕도 못하시는 분이 이년저년 하면서 시어머니의 욕을 하기 시작하셨죠.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 얼굴에 손을 대? 제정신이야 지금? 엄마 걱정 마요. 나도 그 집 덜 귀한 아들 얼굴 때렸으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뒤에서 나 욕하고 씻고 다니는 건 무시한다 쳐도 너한테까지 이러는 거 두고 못 보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봤지?
그 여편네 가만히한테 어디 당해보라고 해라. 그저 당하고만 계셨던 어머니가 제가 맞고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각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간신히 참아왔던 이성의 끈이 드디어 끊긴 건지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달부터는 안 나가던 모임을 나가기 시작하셨죠.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나가냐고 하니까 그 여편의 본 모습을 까발릴 거라고 일을 가셨어요. 남의 집 딸 두들겨 팬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할 거고 남의 집 파탄낼 목적으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미친 여자라고 말할 거라고 하셨어요. 또 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찾아가셨습니다. 원래 시어머니하고 친하긴 했지만 시아버지와도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얼굴 보고 지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후에 남편이 사색이 돼서 제게 따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진짜 두들겨 맞으실 뻔했대. 장모님이 찾아가서 안 사돈이 남의 집 딸 패는 여편네랑 더 이상 사도 못한다고 우리 이혼시킨다고 하셨었대.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장모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생전 화도 잘 안 내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손을 드시려고 해. 별말 안 했는데? 그날 당신이 본 그대로 말했어. 당신 엄마 나 때린 건 맞잖아. 남의 집 딸 때릴 거면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안 그래? 남편은 제게 독하다, 잘못은 누가 먼저 했는데 라고 말이 많았지만 지 혼자 실컷 떠들라고 하죠. 근데 진짜 시아버지께 호되게 혼이 나신 건지 그 후로 모임도 안 나오셨대요. 어차피 거기 아줌마들이 저희 어머니 말 듣고 시어머니께 하나둘 등을 돌려서 같이 놀 아줌마도 없긴 했겠지만 그래도 모임에 빠질 뿐은 아니었거든요. 저나 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가 그래도 눈물 쏙 빼고 조금은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꺾일 사람이 아니었네요. 진짜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가기 전에 어머니 노점상에 들렀었는데 어머니께서 밖으로 나와서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좀 어이없어하고 어머니도 한숨을 쉬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몇 번 고개를 숙이셔서 저는 설마 음식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컴플레인이 걸렸나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길거리에 노점상 보기 싫다고 사람들 지나다니기 힘들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왔었대. 그래서 몇 번 구청에서 전화를 받긴 했는데 너도 알잖아. 여기 근처 구청 직원들도 점심에는 여기 와서 밥 먹는 거. 근데 민원이 많아도 너무 많다고 본인들도 철거 문제로 나랑 얼굴 붉히기 싫은데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하네. 아니 대체 누가 민원을 넣은 거야? 원래 길거리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원체 민원이 몇 개 들어간다고 해서 철거하라고 직원이 와서 경고를 하진 않거든요. 구청 공무원들도 어머니 포장마차에서 점심 먹고 회식하는데 말이죠.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냐면서 불안해하시고 저는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포장마차 단골인 구청 직원 한 명이 어머니께 살짝 귀띔을 해주고 갔대요. 익명이라서 말은 못하지만 민원 전화 온 걸 받은 직원들 말로는 한 사람이 민원을 거는 것 같다고요. 바로 딱 감이 오시죠? 솔직히 저도 나중에 이런 짓을 할 게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설마 이런 짓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에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 노점상은 몇 번 구청에 경고만 받고 철거를 하지 않은 채 장사를 이어갔는데 며칠 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네요. 저녁 시간쯤 퇴근해서 애들하고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뭐 그날도 어디 가서 술을 마시는 건지 뭔지 그 시간까지 연락도 없었고요. 근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갔는데 어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아직 포장마차 정리할 시간도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죠. 엄마, 이 시간에 왜?
너 지금 결정해. 난 더 이상 그 여자랑 사돈으로 엮여있기 싫으니까 강서방인지 뭔지 그 여자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 있으면 엄마가 좋은 변호사 구해서 당장 이혼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왜 한창 퇴근하고 한잔할 직장인들 안주 만들어주고 있어야 하는 어머니께서 눈에 핏발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저는 일단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찬물을 드리며 진정시켰고, 어머니는 제가 드린 찬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들이키더니 가슴을 팡팡 치면서 말하셨어요. 그날 저녁 장사 시작 전에 슬금슬금 시어머니가 어머니 포장마차로 들어오셨답니다. 빌려간 700 갚으러 오셨나? 그 일 아니면 그냥 나가. 그쪽한테는 어묵탕 국물 한 모금도 안 파니까. 이제 여기서 장사도 못할 텐데 손님 가려서 받으면 안 되지, 사돈. 남편이 사람 구실도 못해서 돈벌이도 못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아껴서 노후자금 모아. 근데 여기는 언제 철거하나? 민원이 몇 개가 들어갔는데 여즉 장사 안 접고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냐고. 어머니는 그때야 구청에 원수진 것 마냥 민원을 넣던 그 민원인이 시어머니라는 걸 아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손님들이 먹고 남기고 간 어묵꼬치를 다발로 들어서 시어머니 머리에 메타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축축하고 뾰족한 어묵골챙이로 두들겨 맞던 시어머니는 꼬챙이를 피해서 소리 지르며 여기저기 피해 다녔고, 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 목덜미를 잡아 마저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셨죠. 야, 이년아.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밥벌이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 경우도 없는 년아. 뭐 노후자금? 겨우 700도 없어서 나한테 빌리고 여적 못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안 그래? 그리고 내 남편 걱정하지 말고 네 아들이나 걱정해. 젊은 놈이 사지 멀쩡해서 음주운전하다가 밥벌이도 잃었으면 아내한테 붙어서 빌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이제 그 기회도 없을 거다. 내가 내 딸이랑 네 거렁뱅이 아들하고 이혼시킬 거니까. 어느 부모가 네 아들같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딸이랑 사는 걸 두고 봐? 어묵꼬치 다발로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포장마차에서 내쫓았고 그대로 장사를 접은 뒤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남편이 집에 있었으면 남편 머리채라도 잡고 뽑으려고 했는데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은 진정된 어머니가 아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지 네가 이혼 생각 없으면 엄마 생각해서 굳이 이혼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구청에 민원을 넣은 당사자인 걸 알았을 때 제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나도 더 이상 무능하고 지 엄마 말이면 무조건 믿고 보는 인간이랑 쪽팔려서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할게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어머니와 간단하게 제 짐과 애들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새벽이 다 돼서 어디냐고 문자를 보낸 남편의 연락은 당연히 무시했고요. 휴대폰도 잠깐 꺼놨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급하게 연차를 낸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비용은 걱정 말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제가 시어머니께 맞고 찍어놨던 부은 뺨의 사진과 남편이 반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놀고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증언으로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어불성설의 소문을 뿌리고 다녔다는 사실까지 다 변호사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건 모두 넘겨줬어요. 소장을 쓰고 나서 한 번 시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친정으로 찾아왔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제게 시어머니는 평생 안 보고 살게 본인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성적이시고 또 현명하신 분인데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자식이신지 남편을 위해 제게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변명을 했고요. 여보, 나는 정말 어머니 말을 믿은 죄밖에 없어. 어머니께서 속상하시다고 울면서 나한테 토로하시는데 내가 자식된 입장에서 어떻게 안 믿어.
이젠 어머니가 거짓말 하신 것도 그렇고 장모님께 잘못했다는 것도 너무 잘 아니까 제발 한 번만 나 좀 믿어주라. 솔직히 여기서 나쁜 건 우리 어머니랑 장모님 이간질한 그 슈퍼 아줌마밖에 없지 않아? 그리고 나 택배 상하차 일 하기로 했어. 어제 이력서 넣고 면접도 받고 다음 주부터 바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좀 주라. 어? 그렇게 지 말이 맞다고, 지 어머니 말이 무조건 맞다고 우기더니 그 잘못된 믿음으로 다 잃을 지경이 되자 정신을 좀 차렸나 보더라고요. 처절한 변명이긴 했지만 솔직히 그 처절함에 왜 이렇게 웃긴지 저는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 당신 죄가 그것뿐인 것 같아? 그럼 그건 죄도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건 당신 어머니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아내인 내 말을 아예 무시했다는 거야. 내가 충분히 설명할 때는 콧구멍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이혼하자니까 갑자기 막 이해가 되니? 이젠 내가 됐어. 당신처럼 답답하고 무능한 인간이랑 두 번 다시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기회 달라고 하지 마. 이제 이혼하면 남남인데 내가 당신한테 줄 기회가 어딨어? 알아서 잘 살아. 이제 내 남편은 아니지만 우리 유민이 유혁이 아빠이긴 하니까 애들한테 보낼 양육비 넉넉하게 벌고. 저는 간절하게 기회를 달라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단칼에 거절을 하고 계속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동네가 좁다고 했잖아요. 바로 소문이 퍼졌죠. 근데 제 이혼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던 게 제 이혼 사유가 시어머니 문제라는 이야기가 돌자마자 평소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던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연희 엄마 때문에 우리랑 친해진 거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다가 아들 이혼까지 시켰다고 혀를 내둘렀고, 또 사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인간이랑 연 끊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요. 몇몇 무리는 아예 시어머니가 하는 식당을 불매하자고 들고 일어나기도 했네요. 이래서 사람이 사소한 죄라도 짓고는 못 사나 봐요. 바다에 오랫동안 가라앉았던 침전물이 한 번의 파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언제 무슨 계기로 어디서 드러날지 모르잖아요. 저는 가족들과 몇몇 동네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고 제 몫의 재산 분할과 단독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 인간은 저와 이혼을 하고 몇 달 만에 그 처절함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입증했죠. 며칠 전에 그 말 많은 슈퍼 김씨 이모를 통해서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렸다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던 소식을 들었어요. 참, 이 이모는 끝까지 사람 말 옮기기 좋아하죠? 새 살림 차리느라 돈이 궁한지 요즘은 다달이 제게 보내는 양육비는 거의 시아버지 성함으로 입금이 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빌려간 돈 700만 원도 시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셨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사건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나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끝내 저희 어머니의 포장마차는 철거를 면치 못했는데요. 다행인 건 몇 달 후에 지금까지 모아두셨던 돈으로 작은 가게를 내셨어요. 이제는 튼튼한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곳에서 포장마차 시절부터 이어온 단골 손님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후로도 계속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언젠가 다시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해야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 편한 생활을 놓치기 싫더라고요. 애가 둘이지만 한 번 철부지 딸은 끝까지 철부지인가 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한낱 유흥거리로 소비할 만한 소문이 커지고 커져서 한 가정을 파탄낼 수 있다는 것과 오해는 그 오해를 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풀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서는 이런 오해와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네요. 벌써 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23년은 모두 행복한 일만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